그렇다면 과연 외국인 투자자가 어떤 2차전지 주식을 사들였는지 대표적으로 4개의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 고용지표가 상당히 견고하게 나오면서 다시금 긴축 우려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파월을 포함해서 이 연은 총재들의 매파적 발언이 쏟아져 나오면서 시장이 주춤했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디스인플레이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죠. 자, 하지만 고용이 계속 높게 나온다면은 금리를 더 높여야 할 것이다. 즉 데이터를 보면서 결정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닐 카시카리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도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아직까지 할 일이 너무 많다. 그리고 목표 금리 상단을 5.4% 정도로 본다. 상당히 좀 높게 보는 거죠. 그리고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인플레를 낮추기 위해서는 제약적 정책 기조를 몇 년간은 유지시켜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자,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2월 초만 하더라도 최종금리 상단을 4.75에서 5% 정도로 거의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자, 하지만 고용지표가 너무 견고하게 나오고 연준 위원들이 강력한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면서 다시금 시장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미국 2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2월 초 한때 4.1% 거의 4% 수준이었다가 현재는 4.5%까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금 이 주식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서 원달러 환율도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1220원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현재는 1260원, 70원까지 상승한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주 우리나라 증시에서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매수세를 이어갔는데요. 자, 과연 어떤 주식을 사들였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2월 6일부터 10일까지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업종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으로 구분해서 살펴봤고요. 외국인 순매수 상위 30개 종목을 대상으로 섹터 구분을 해봤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살펴보면 반도체가 30%, 2차 전지가 29%, 거의 이 두 개 업종을 쌍끌이 매수를 했다. 나머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크지가 않죠. 그런데 반도체는요, 원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 이런 것들을 포함하면은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가까이 됩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시가총액 비중에 따라서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지난주에는 SK하이닉스를 많이 샀습니다. 삼성전자보다. 자, 근데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10%가 조금 넘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2차전지 섹터가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반도체 육박할 정도로 매수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외국인 투자자가 2차전지를 편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코스피 시장에 포함되어 있는 2차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셀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셀 업체들을 많이 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외국인의 편식이 더욱더 도드라진 상황은 바로 코스닥 시장에 있습니다. 무려 코스닥 시장에서 2차 전지 섹터만 82% 정도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제가 종종 이 주간 단위로 외국인의 수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집계 이래로 가장 특정 섹터를 많이 매수한 그런 한 주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바로 2차 전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에코프로 BM을 상당히 많이 사들였습니다. 자, 지난주에 에코프로가 사상 최대 실적을 냈죠. 사실 2차 전지가 4분기에는 살짝 좀 주춤할 것이다. 그런 전망들이 많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컨센서스를 하회를 할 것이다. 자, 하지만 이러한 예상을 깨고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양호한 실적을 냈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력하게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반도체, 의료기기, 전자기기, 제약, 바이오 등이 있지만은 이런 것들은 그냥 한 자릿수밖에 안 됐기 때문에 많이 샀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2차 전지 주식을 지난주 집중적으로 편식을 했다. 뭔가 통화 정책이 다시금 긴축으로 가고 고용지표 높게 나오고 연준 위원들이 막 위협적인 그런 발언을 하니까
확실하게 이 실적 모멘텀이 있는 2차전지 쪽으로 좀 매수세가 몰렸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외국인 투자자가 어떤 2차전지 주식을 사들였는지 대표적으로 4개의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삼성 SDI입니다. 앞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2차전지 섹터 순매수 비중이 29%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부분이 셀 업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대장주죠.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이번에는 삼성 SDI를 훨씬 더 많이 샀다. 이런 것들이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지난주 삼성 SDI를 1957억 원 규모 순매수를 했고요. 코스피 2위에 해당이 됩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이 전반적으로 잘 나왔습니다. 하지만 1분기는 다소 좀 주춤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하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2차전지 섹터에 이 모멘텀을 확실히 부여한 이슈가 바로 미국의 IRA 법안입니다. 근데 유럽에서도 CRMA라고 해서 유럽판 IRA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헝가리에 공장이 있죠. 그리고 신규 라인 가동이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멘텀을 좀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유럽의 CRMA 법안 같은 경우에는 미국처럼 강력하게 이 중국 업체를 배제를 하고 우리나라 업체와만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IRA 법안보다는 모멘텀이 약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 모멘텀, 유럽 모멘텀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수급 관점에서는 매력적으로 느낄 수가 있겠죠. 그리고 BMW 및 아우디의 신차 출시로 젠5 최신 기술을 접목한 하이니켈 배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 SDI의 판매 비중이 본격적으로 확대가 돼서 이 자동차 2차전지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 삼성 SDI가 최근 들어서 이 완성차 업체와 JV 협력 기대감이 막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컨퍼런스 콜에도 협력을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 다각도로 이렇게 파트너와 접선 중이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 포스코 케미칼의 역대 최대 규모 40조 원 수주를 안긴 것이 바로 삼성 SDI죠. 자, 그런데 원래 에코프로 그룹과 삼성은 끈끈하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스코 케미칼에다가 역대급 발주를 넣은 이유는 자, 그만큼 삼성 SDI의 먹거리가 커진다. 본격적으로 캐파 증설, 수주가 증가를 할 것이다라는 것을 방증해주는 대목입니다. 삼성 SDI가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에 비해서 지금까지는 소극적으로 증설에 나섰습니다. 현재 캐파가 한 54GW/hr 정도로 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최근에 이 포스코 케미칼에 역대급 발주를 넣은 부분, 에코프로 BM의 증설 계획 등을 감안을 하면은 2026년까지 캐파가 한 4배 정도는 확대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즉 삼성 SDI가 본격적으로 이제 생산량을 늘리고 증설을 하고 자, 그런 모멘텀이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 차트와 외국인의 지분율 추이를 살펴보면 일단은 작년 3월까지는 계속해서 하락 추세였는데 그 이후로 되돌리는 현상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외국인의 지분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상 최대입니다. 현재 주가 지수대가 상당히 좀 중요한 저항선에 맞닿아 있습니다. 한 75만 원. 이게 바로 강력한 저항선이 설정되어 있는 라인인데 자, 과연 이 부분을 뚫을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에서 다소 쉬어갈지 그 부분을 좀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LNF입니다. LNF는 외국인 투자자가 626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 3위에 해당이 되고요. 1위는 에코프로고 2위가 바로 에코프로 BM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코프로 그룹 자체가 상당히 실적이 잘 나왔고 그 다음에 셀업체 중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는 삼성 SDI에 지금 시선이 쏠려 있는 상황인데 삼성과 궁합이 잘 맞는 게 바로 에코프로 그룹이죠. 자, 그래서 당연히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많이 샀습니다. 근데 세 번째로 많이 산 종목이 바로 LNF다. 사실상 이 투자 아이디어 관점에서 본다면은 상당히 좀 거리가 있습니다. 뭐 삼성과 에코프로 이쪽과 말이죠. LNF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테슬라향 비중이 가장 높은 양극재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 매출 비중이 테슬라향이 한 50% 정도 됩니다. 근데 올해는 65%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사실 이 양극재 업체 중에서도 주가가 가장 재미가 없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보시다시피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추세가 하향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테슬라가 뭐 $400까지 갔다가 한때 $100까지 빠졌기 때문에 이러한 고객사를 둔 LNF 주가도 그다지 자유롭지가 못했습니다. 자, 하지만 최근에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단행을 하면서 판매량이 회복이 되고 있죠. 자, 그런 이유로 또다시 $200 부근까지 상승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 모멘텀을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 외에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또 주력 고객사죠. 올해 3월부터 미국 IRA 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혜가 기대되는 양극재 업체다. 밸류에이션 매력이 그나마 이 양극재 3사 중에서는 있는 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요, 바로 대보 마그네틱입니다. 이 기업은 좀 장비 업체인데 전자석 탈철기라는 장비를 만듭니다. 근데 이 전자석 탈철기 EMF라고 하는데 이걸 만들 수 있는 업체가 상당히 드뭅니다. 대보 마그네틱과 또 하나의 업체가 있습니다. 두 업체가 거의 시장을 과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지난주 170억 원어치를 매수를 했습니다. LNF 다음으로 많이 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4분기 실적이 매출액은 한 60% 정도 증가를 했는데 영업이익은 무려 400%나 성장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EMF, 여기에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된 부분이 있고요. 전자석 탈철기, EMF는 과연 어떤 장비냐? 배터리의 이물질을 검사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근데 이게 구조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2차 전지 및 왕성차 업체들이 배터리 안전 기준을 계속해서 강화 중이죠. 아시다시피 하이니켈 배터리 단으로 가면서 발화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전기차가 불나면 답이 없거든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잘 꺼지지도 않고요. 그래서 최대한 불이 안 나게 이 안정성을 충족시키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광물부터 소재, 셀까지 전 밸류체의 영역에 걸쳐서 이물질을 검사하는 그런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전자석 탈철기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과점 시장이기 때문에 대보 마그네틱의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력 고객사만 봐도요, LG화학, 삼성 SDI, 에코프로 BM 뿐만 아니라 중국 전기차 1위 업체 있죠. BYD도 대보 마그네틱이 고객사다. 자, 그만큼 이쪽은 이 공급 우위의 시장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수산화 리튬, 탄산 리튬, 첨가제 등 소재 사업에도 진출한 상황입니다. 작년 8월에 83억, 올해 1월에 120억 규모의 공장 투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소재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증권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스토리가 있는데요. 자, 일단 최근에 이렇게 외국인 지분율이 급증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게 대주주의 아들이 시간의 매매로 블록딜로 지분 10%가량을 누각에 넘겼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외국인 투자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외국인 지분율이 확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 넘긴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기사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분을 어떤 외국인 투자자가 가져갔는지, 왜 대주주의 아들은 이 지분을 넘긴 것인지, 자,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좀 확인이 되어야지 이 지배구조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요, 대주전자재료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지난주 100억 원어치를 순매수를 했고요.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 7위입니다. 대주전자재료는 아시다시피 이 실리콘 음극재 관련주라고 볼 수 있죠. 자, 올해부터 실리콘 음극재, 전해질, 각종 첨가제를 만드는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어요. 올해부터가 뭔가 본격적으로 실적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흑연이 쓰입니다. 자, 근데 배터리의 용량, 충전 시간 개선, 자, 이런 것들을 위해서 흑연이 실리콘으로 조금씩 대체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실리콘 음극재를 쓰면 무엇보다도 에너지 밀도가 상승을 하거든요. 즉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데, 사실 양극재의 주요 역할도 주행거리를 늘리는 부분입니다. 근데 NCM, 특히나 이 3원계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하이니켈로 계속해서 가고 있죠. 니켈 비중이 거의 한 90%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안정성에 좀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니켈 비중을 더 이상 높이는 것보다는 실리콘 음극재를 추가를 해서 약간 배터리 안정성 키우고 에너지 밀도를 늘리는 그런 방향으로 최근에 이 기술 트렌드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증시에서 실리콘 음극재를 만드는 기업들이 부각이 되고 있다. 대주전자재료가 10년 정도
연구를 해서 2019년 처음으로 양산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거쳐서 포르쉐 타이칸에 들어가는 그런 실리콘 음극재를 개발을 했죠. 일본의 신예츠, 중국의 BTR, 우리나라 업체 중에서도 SK 밸류체인 같은 경우에 SK 머티리얼즈, 그다음에 삼성 같은 경우에는 한솔케미칼, 포스코 케미칼도 있죠. 이런 기업들이 실리콘 음극재를 개발하고 있다, 만들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어느 회사 제품이 가장 좋은지는 앞으로 좀 봐야 됩니다.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음극재 캐파가 작년에 3,000톤이었는데 2025년에 2만 톤으로 늘릴 것으로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1월 2일 날 568억 원 규모의 증설 발표를 했죠. 자기 자본의 무려 43%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그만큼 시장이 크다, 자신 있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과 GM의 합작사 얼티엄 셀즈죠. 여기도 올해 본격적으로 이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리콘 음극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차트를 보시면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가파르게 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제가 올해 초에 국민연금이 신규 매수한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가 아마 8만 원대 초반이었을 겁니다. 그 이후로 가파르게 좀 상승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가격대가 보시다시피 과거에 계속해서 저항이 나왔던 가격대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파르게 상승한 주가, 그리고 어느 정도 저항대에 부딪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약간 좀 눌림목을 형성하거나 좀 쉬어가거나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외국인이 긴축 우려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들인 2차전지 주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세트 업체도 있었고 장비 업체도 있었고 소재, 양극재도 있었고 음극재,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도 있었죠. 그래서 다 같은 2차전지가 아니라 다양한 섹터로 구분이 되어 있고 이에 따라서 투자 포인트도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전지면 2차전지, 특정 산업이나 섹터를 공부를 할 때 잘 분류를 해서 내 관심 기업이 어느 섹터에 속해 있는지 잘 알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표는요, 제가 최근에 출간한 대한민국 산업 지도에서 2차전지 산업에 해당되는 상장 기업을 세부 sek터로 분류한 표입니다. 산업, 섹터별로 관심 기업을 잘 카테고리화 시키면 특정 이슈가 나왔을 때 수혜주를 빠르게 찾을 수 있겠죠. 대한민국 산업 지도를 아직 안 보셨다면 꼭 보시면 올해 투자하시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